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노트9을 구매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노트9이 과연 살만한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삼성이 내세우는 셀링 포인트가 과연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측면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제품을 무작정 깔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먼저 간단하게 개봉기부터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구매한 색상은 블랙 색상이에요. 저는 약간 튀지 않고 무난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실을 먼저 칼로 뜯어줄게요. 이게 약간 특이하네요. 보통은 맨 앞에다가 핸드폰을 먼저 올려놓는 게 기존의 포장법인데, 노트9은 여기다 박스를 하나 올려놨네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유심 뺄 때 쓰는 핀이랑,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젤리 케이스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요거는 별로 읽고 싶은 생각은 안 들고요. 처음 들어봤는데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갤럭시 S8이라서 약간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노트9이 아무래도 200g이 넘다 보니까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안에는 USB Type-C 포트를 노멀 USB로 전환해주는 커넥터가 있고,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안에 데이터 케이블이랑 AKG에서 튜닝했다는 이어폰이랑, 요거는 근데 기존에 S8에서 제공됐던 이어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노트 펜초 끝에 팁을 빼는 도구 같고요. 아마 많이 보셨을 테니까 개봉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켜서 일단 세팅을 먼저 다 끝내볼게요. 삼성 계정에 로그인하면 갤럭시의 다양성 갤럭시 사용 준비가 끝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스텝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나타난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언팩 행사를 보면은 삼성에서 노트9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업그레이드된 S펜 부분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 홍보했던 부분 중에서 우리한테 유용할 수 있을 법한 부분이랑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랑 이렇게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꺼진 화면에서 펜 색깔하고 동일한 색으로 메모가 되는 기능. 요거는 블랙 모델이라서 메모할 때 흰색으로 일단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노란색 펜을 뽑아가지고 노란색 글씨를 쓴다는 게 그렇게 좋은 기능인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노란색 펜을 뽑는다는 게 뭔가 비싼 모델을 샀구나 이렇게 약간 자부심 같은 거를 느끼게 하려고 그런 포인트를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저는 뭐 가성비를 엄청나게 따지는 사람 중에 하나라 가지고 그게 굉장한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길게 눌러가지고 카메라 열고, 그리고 한 번 눌러서 촬영하고, 그리고 두 번 눌러가지고 전후면 전환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삼각대가 있을 때만 약간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를 누르면 되고, 셀피를 찍을 때에도 이렇게 멀리 해놓고 이렇게 찍고 아마 삼각대가 있는 경우에 이 노트를 삼각대 위에 거치를 시키고 이제 멀리 떨어져가지고 뒤에서 셀피를 찍거나 할 때는 이 S펜을 눌러가지고 촬영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냥 잡고 있을 때 굳이? 그리고 두 번째, 이걸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다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기능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그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컴퓨터가 다 있지 않나요? 보통은 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인 경우에는 뭐 더더욱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전날에 가가지고 막 다 세팅을 다 끝내놓고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을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유용할 것 같은 상황은 뭐냐면은 원래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했었던 공간에 있던 PC가 갑자기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맛이 갔는데 또 그때 운 좋게 우리가 USB Type-C to HDMI 케이블, 그러니까 노트랑 모니터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을 또 운 좋게 갖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유용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프레젠테이션 기능도 이 S펜에다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니까 약간 구겨서 어거지로 넣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른 장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요 S펜의 버튼에다가 지정된 앱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어떨 때 이용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요게 블루투스 방식이니까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앱을 동작을 시키는 경우에만 한해질 텐데, 근데 그렇다면 굳이 S펜 아니라도 그냥 빅스비를 불러가지고 앱을 실행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빅스비를 못 부를 정도로 시끄러운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부르기 쪽팔리다, 그런 상황일 때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512MB 모델에 한정된 얘기긴 한데, 그 512MB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S펜을 여기 하나 더 주잖아요. 그 블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 S펜 하나 더 주는데, 개인적으로 요거는 전혀 메리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2개 갖고 다닌다고 무슨 장점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4000mAh의 용량을 가진 이제 배터리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로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차이를 보여줄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용량 부분일 텐데, 저는 그렇게 용량을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128GB 모델로 구매를 한 건데, 근데 몰랐는데 주변에 실제로 512MB 그 이상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SD카드 집어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트 9에는 노트 시리즈 최초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장착이 됐어요. 근데 아마 광고는 튠드 바이 AKG라고 해가지고 AKG에서 튠을 해줬다,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핸드폰에 있는 스피커가 사실 좋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그래도 소리를 들어봤는데 소리 자체가 되게 크게 나와요.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수화부에 있는 부분도 스피커, 아주 제대로 된 스피커로 기능을 하고, 여기에 스피커가 달려있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양쪽이 스테레오 사운드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근데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뭐 그 정도의 음질은 안 나와요. 그냥 기존에 있던 핸드폰보다는 소리가 좀 크게 나오는구나, 그 정도지 뭐 AKG가 튜닝을 해가지고 음질 무지막지하게 뭐 올라갔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빅스비인데, 언팩 행사에서는 빅스비 갖다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는 어플 앱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하이 빅스비,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해줘. 이렇게 스타벅스 앱을 통해 가지고 커피 주문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능하는 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앱이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스타벅스랑 그리고 인터파크 여행으로 호텔 예약 같은 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문제는 그런 앱들도 좀 약간 스페시픽한 그런 명령을 주면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하이 빅스비,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있는 호텔 보여줘? 이렇게 불렀으면은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위치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호텔들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100만원대 일렉 기타 보여줘? 분발한다고 합니다. 강릉 가는 길 알려줘?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좀 많이 발전을 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 빅스비는 아직도 갈 길이 약간 멀어 보여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바로 독이 필요 없는 덱스입니다. 이번 덱스에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이 이제 독이 필요 없이 노트랑 모니터를 케이블로 연결만 해주면은 그냥 그 자체로 덱스를 쓸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시켜놓고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이 노트가 배터리가 다 닳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모니터랑 이제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선 충전 패드를 이용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케이블은 이제 모니터랑 연결해야지만 그 상태로 덱스를 오랫동안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약간 있어가지고 이렇게 허브를 사게 됐어요. 독이 필요 없는 덱스를 만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더 편하게 쓰려면은 독이랑 비슷한 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요거 허브 자체가 덱스 독보다는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제가 사용을 해보고 따로 리뷰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변 조리개를 사용하는 듀얼 카메라를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다 알다시피 한 개는 그냥 일반 카메라, 한 개는 망원 카메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웃포커싱이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삼성에서는 라이브 포커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LG랑은 다른 게 LG는 한 개는 이제 일반이고 한 개는 광각 카메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풍경을 많이 찍는 편이라 가지고 광각 쪽이 더 좀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아마 음식이나 인물 사진 같은 거를 주로 찍는 분들한테는 이 구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눈 감고 찍은 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기능이 여기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더 생각이 든 게 만약에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면은 눈 감고 찍었을 때 그 즉시 바로 자동으로 한 번 더 찍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눈을 감고 가만히 계속 있지는 않으니까 감았다가 바로 뜨잖아요. 그럼 그때 자동으로 팍 찍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제가 이제 노트9을 오늘 받아가지고 아직 충분히 사용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만 만져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충분하게 써보고 나서 그때 다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